코스피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대감과 경계감이 교차하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취임합니다. 취임과 동시에 정치, 경제 등에 대한 100건의 행정명령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6대 시중은행장을 만납니다. 상생 금융 확대와 가산금리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설 차례상 비용이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서울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기준으로 모두 20만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2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기대와 우려가 우리 증시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 상황 알아봅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일단 오전 중에는 관망하는 모습이네요. 네, 지난주 약세 마감을 딛고 반등을 시도하다가 상승분을 모두 내주면서 2,520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조금 전 11시 25분 기준 2,520선 중반에서 보합권 등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100억가량 팔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게 넣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1,800억 원가량 순매수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720선 중반대에서 강세인데요. 개인홀로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 1,460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큰 변화 없이 1,450원대 중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기대감과 경계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 본격 취임이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 관망하면서 개별 종목별로 희비가 갈리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주 뉴욕 증시는 기대감 속에 상승 랠리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오전장에서는 전력설비 관련주나 2차전지, 철강 등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전산업이나 LS네트워크스가 크게 오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 등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이나 현대모비스, 현대차 셀트리온 등은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많은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직접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며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 정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트럼프 당선인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합니다. 취임식 행사는 당초 의회 의사당 앞 야외 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파로 인해 의사당 내 로툰다홀로 변경됐습니다. 실내 취임식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이후 40년 만입니다. 이로 인해 취임식에 초청된 1,500여 명의 귀빈 가운데 600여 명만 트럼프의 취임 선서와 연설을 직접 보고 듣게 됐습니다. 한편 취임 하루 전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 참석해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외쳤습니다. Starting tomorrow, I will act with historic speed and strength and fix every single crisis facing our country. 또 바이든 행정부의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명령은 수시간 내로 전부 폐기될 것이라면서 취임 첫날 대규모 행정명령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불법 이민자 추방과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확대, 가상자산 등 전방위적인 이슈를 담은 100여 개의 행정명령이 서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사실도 전하면서 취임 후 100일 내에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혼돈을 끝내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히면서 전 세계를 향해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국내 경제계 인사들에게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4대 그룹 총수 모두 불참하는 가운데 K푸드 열풍을 타고 미국 사업이 활발한 유통업계 수장들의 참석이 눈에 띕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우선 누가 참석하나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범석 쿠팡 의장, 허영인 SPC 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정용진 회장은 취임식뿐 아니라 소수 VIP만 초청된 스타라이트 만찬 무도회에도 부부 동반으로 참석합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의 두터운 친분으로 지난달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에 머무르며 당선인을 비롯해 일론 머스크 등 측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마트는 미국 법인 TK 리테일 홀딩스를 통해 현재 미국 내에서 50여 개 마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패션 뷰티 계열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미국 법인을 세우며 사업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쿠팡과 SPC 수장도 초청을 받았죠? 네, 김범석 쿠팡 의장도 취임식과 함께 VIP 무도회에 참석합니다. 김 의장은 최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등 트럼프 새 행정부 인사들과의 비공개 만남에도 한국인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취임식과 무도회 일정을 계기로 주요 인사들과 한미 경제 협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허영인 SPC 회장은 취임식에만 참석할 예정인데요. SPC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 2,300억 원대 규모 제빵 공장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전 세계의 저명한 정치인과 기업인, 또 학자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올해 총회 기간 중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온라인 연설도 예정돼 있어 주목되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네, 올해 스위스 휴양 도시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총회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진보된 기술의 활용과 그 이면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 지정학적 갈등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무역 복원, 그리고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될 전망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취임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이 같은 현안들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사흘 뒤인 오는 23일 오후에 온라인 연설을 통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이번에 참석하는 국내 주요 인물들로는 누가 있나요? 일단 국내 인사들 가운데에는 올해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재계에서는 정기선 HD연대 수석 부회장과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치인 단체장 중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일하게 참석하는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 상황과 경제 전망을 주제로 미디어 리더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글로벌 인사들 가운데에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중국과 독일, 스페인 총리 등이 참석하고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등 유엔 각 기구 수장과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국제기구 대표급 인사들도 참석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요 은행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역대급 호실적 속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정부 주도의 관치금리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야당 주도의 정치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오늘 오후 4시 은행연합회에서 6대 시중은행장들을 만납니다. 당대표가 정무위 의원들과 직접 은행장들을 찾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상생금융, 즉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주제인데 은행권을 향한 대출 가산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산금리는 금융기관에서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로 통상 은행이 대출 수요나 영업이익 규모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즉 가산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가 그 폭만큼 내려 이자 부담이 줄게 됩니다. 네, 민주당은 현재 관련 법안 발의한 상태죠? 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바꾸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나 출연금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민주당 측은 이 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권 협조를 구할 예정인데요. 은행들 입장에선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권 자체 추산에 따르면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출연료 등 연 3조 원 이상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지고 그만큼 가산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일각에선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에 정치권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할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관치금리에 따른 부작용으로 오히려 가계빚이 급증하는 대혼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산금리 인하로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이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출석을 예고했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구속이 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공수처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새벽 구속된 뒤 공수처 소환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오늘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구치소로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는 참석을 예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곽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밝히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곧 출석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그리고 23일까지 3, 4차 변론기일이 이번 주에 2번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변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을 밝히겠다며 적절한 시기에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 탄핵 심판은 공개 변론이기 때문에 구속 중인 윤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는 셈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네, 도심 지역 내 1에서 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전세 사기 여파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에 이어 또 규제를 풀어서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모두 3,908건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했고요. 지난 2021년 38,000건을 넘겼을 때와 비교하면 90%가량 쪼그라들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1, 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는데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수요가 급감했고 공급량도 폭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 한 번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3, 4인 가구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세대가 포함된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5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리려면 60제곱미터 이하 세대로만 구성해야 했는데 이 면적 규제를 푼 겁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초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공급을 독려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다만 면적이 넓어지면서 가족 단위 입주가 많아지는 만큼 세대당 주차 대수 1대 이상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요. 150세대 이상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놀이터 등 주민 공동시설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내수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폐업과 함께 대출도 막히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당국이 일부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폐업한 분들에 대한 대출 규제에 손본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적용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감독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대출을 개인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DSR 규제가 적용돼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환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만 DSR 적용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이 단서 조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개정합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폐업 예정자가 가진 빚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보증부 대출에 대해 제시한 장기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환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아 기존 DSR 규제에 적용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적 모순을 수정하는 겁니다. 네, 당국이 이렇게 폐업자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건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폐업자 수는 총 98만 6천 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기준으론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 상황도 안 좋은데요. 자영업자의 전금융권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64조 4천억 원, 대출 연체 추산액은 18조 1천억 원인데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경기 침체와 금융 부담이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폐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식품 물가 고공행진에 서울의 설 차례상 비용도 지난해보다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가 3만 원 이상 더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네, 올해 설 차례상 예상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면 22만 4천 원, 대형마트에서는 25만 8천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통시장이 3만 5천 원, 약 13% 정도 저렴한 건데요. 지난해와 명절 준비 비용을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1%, 대형마트는 2.5%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네, 식품가 상승 그칠 줄 모르는 상황이죠. 네, 특히 채소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배추 상품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은 전년보다 73% 증가한 4,808원이고 무 한 개의 소매 가격은 3,091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13% 뛰었습니다. 시금치 100g의 소매 가격은 1,033원으로 전년보다 43% 올랐습니다. 다대기 오이 상품 10개 소매 가격은 전년 대비 6% 오른 13,679원으로 무세척 당근 1kg의 소매 가격은 전년보다 86% 뛴 6,279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휘발유 값도 1,800원 선을 바라보면서 설 명절 전후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네, 설 차례상 비용에 이어 커피 제품 가격도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의 커피 제품 가격을 최대 23%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어떤 제품의 가격이 올랐나요? 네,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달 말 노브랜드의 커피 믹스와 커피 원두 등 커피 제품 가격을 최대 23% 인상했습니다. 노브랜드의 대표 커피 믹스 제품인 모카골드 믹스 커피는 23,800원에서 25,800원으로 8.4% 올랐고 또 다른 믹스 제품인 카페 N 제품도 4.5% 인상됐습니다. 노브랜드 카푸치노 카페라떼는 4,980원에서 5,980원으로 20%, 원두 제품은 23%로 인상폭이 컸습니다. 이마트 측은 원두값 상승이 이어지고 환율 인상 등 제조 원가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커피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유통업계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원두 가격 상승과 높은 환율 등을 이유로 잇따라 커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지난 1일부터 자사 PB 커피 제품의 가격을 최대 3.7% 인상했고 매일 유업의 커피 프랜차이즈 폴바셋은 오는 23일부터 제품 23종의 가격을 평균 3.4%가량 올릴 예정입니다. 최근 브라질 등 커피 주생산국의 이상기후 영향으로 원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달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아라비카 커피의 평균 거래 가격은 1년 전보다 73% 급등했고 인스턴트 커피 등에 쓰이는 로부스터 커피도 전년 동월 대비 55%나 올랐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히는 LG CNS가 기관 수요 예측 흥행에 성공하면서 공모가 최상단을 확정했습니다. 최대 주주 LG의 기업 가치가 덩달아 오를 거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낮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라는 게 과제란 평도 나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LG CNS가 이름값에 걸맞는 공모 성적표를 받아들였다고요? 그렇습니다. 2,000곳 넘는 이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에 참여해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수요 예측에 모인 자그마치 76조 원에 달하는데요. 참여 기관의 83%가 LG CNS의 공모가로 희망 범위 최상단인 6만 1,900원을 제시하면서 6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첫 IPO 대여였던 만큼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고요. 또 LG그룹 IT 계열사로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에 힘입어 꾸준한 실적 성장을 이루어온 부분 역시 기관 투자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사주조합 배정 주식 중 90% 이상 청약이 접수될 정도로 내부 직원들도 상장 후 회사 성장에 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깜짝 인수합병 계획을 밝히며 추가 성장 동력 확보 기대감을 키운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네, 끝까지 마침표를 잘 찍기 위해선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투심이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수요 예측 참여 물량의 대부분이 국내 기관에 대부분 배정될 정도로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해서인데요. 또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이 보호예수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로 지적받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제시한 국내 기관 중 최장 6개월이 50여 건에 불과하고 1개월에서 3개월 역시 각각 100여 건 남짓입니다. 따라서 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유해줄 이 해외 기관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어야 6조 원의 기업 가치 역시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웃도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란 뜻인데요. 법적인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재정 부담이 7조 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우선 기초연금 재정이 크게 줄겠죠?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초연금 사업으로 나간 총 지급액은 약 21조 9,9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65세에서 70세 구간에 지급한 돈이 6조 3,092억 원,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 6,896억 원가량이었는데요. 예정처는 이를 근거로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지급 기준을 높일 경우 6조 3,092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추계했습니다. 2024년의 경우 6조 8,027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기준 5,847억 원, 2024년에는 8,673억 원의 재정을 각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그렇다 해도 이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과 또 지하철 무임 승차까지 연관돼 있는 게 많아서 번번이 자초됐었잖아요. 과연 이번에는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서 그동안 관련 논의가 줄곧 도돌이표를 찍었었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목소리가 힘을 받으면서 정부도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 시작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노인 기준 65세는 지난 1981년 이후 44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 연령 상향으로 생기는 재정 절감분은 복지의 축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논의의 전제 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올해 들어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91일 만기 CD 수익률은 지난 15일부터 2.9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0.4%포인트 내려간 수준으로 2%대 CD 수익률은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본다는 한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 교수들 과반은 이사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를 석 달 연속으로 유지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3.6%로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3.1%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이들 만기별 대출 우대금리들을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중북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기질이 나쁘고요. 워스트 지역은 항동과 수궁동, 오류 제2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기 대안인 오늘 큰 추위 없이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중부를 중심으로 하늘이 흐리겠고요. 수도권과 영서는 약한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 공기질은 전국에서 나쁘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은 전국 나쁨, 환경부 기준은 중부와 제주 나쁨, 남부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공기질이 나쁜 날이 많겠는데요.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